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공포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둥글럽정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어릴 적에 살았었던 개조 한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낸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갈 무렵이었고 수도권에 한창 재개발 붐이 일던 시절이기도 했죠. 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재개발 붐이 일던 강남권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파주였고 아직 촌티가 펄펄 나는 그런 동네였기에 군데군데 달동네라던가 아니면 꽤나 과거에 지어진 일본 건축 양식의 가옥들과 전통 가옥들이 옹기종기 뒤섞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솔직하게 떳떳하지 못한 과거사를 가진 집안이었고 당시 꽤나 큰 규모의 저택에서 거주를 했었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당시 정부 정책과의 마찰로 거의 부도가 나다시피 하자 급하게 당시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적당히 거주할 만한 집을 찾던 중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없다시피 했던 한 구식 한옥을 매매했는데요. 처음 그 집을 봤을 땐 에게? 장난하나? 유치원이나 다니던 당시 제 시선에도 그 정도로 보였으니 얼마나 처참한 상태였을까요? 그래도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업자들을 불러 최신식으로 한옥을 개조하셨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기는 했어도 집안 자체에서 가진 돈이 제법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개조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닥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처음에 다 쓰러져 가던 그 집을 봤을 때 느꼈던 실망감보다는 이질적인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보게 됐는데 당시엔 그게 귀신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인부님들이 가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을 즈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저는 수행기사님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화장실과 붙어 있었던 쪽방이었던가 거기서 조선시대 때 노비들이 입었을 법한 그런 옷을 입은 남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부님들을 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눈으로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옷이었는지 무슨 시대 때 입던 옷인지를 전혀 몰랐었고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어르신들이 자주 입는 옷들과 비슷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게 처음 봤었던 거였고 그 이후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진 집안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중국집에서 식사를 한 다음 수행기사님과 둘이서 집으로 돌아온 날에 또다시 그런 걸 보게 됐는데요. 부모님은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무슨 미팅을 가신다고 수행기사님과 저를 집으로 먼저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휑하게 느껴졌죠. 부모님과 다른 사용인분들이 계실 때는 집안이 북적거리고 활기가 가득했지만 딸랑 저 혼자 있는 그 집은 제가 이사 첫날에 느꼈었던 그 이질적인 분위기와 냄새를 풍겨왔기에 지레 겁을 먹고 제 방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사 첫날 봤었던 그 노비의 옷차림을 한 중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화장실 앞에 딸린 쪽방 칸에서 불쑥 튀어나와서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헛웃음 비슷하게 하면서 주방이 있는 쪽으로 급하게 움직였고 다시 쪽방 칸에서 이번엔 비슷한 옷차림에 한복치마처럼 굉장히 긴 털럭이는 옷차림을 한 제 동년배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서 주방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어이없어 하면서 그 여자한테 당신들 누구야?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여자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틀더니 자기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쉿 이렇게 하고는 그대로 주방 쪽으로 가길래 이것들이 대낮에 남의 집에서 뭘 하는 거지? 강도라고 하면 일단 잡아야 하니까 밖에서 대기 중인 기사님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덮치기로 했죠. 그렇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주방 입구에 들어선 저와 수행기사님은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고요. 제가 금방 전에 봤던 그 남자와 여자가 어머니가 미리 해둔 저녁 반찬을 허겁지겁 입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 모습을요. 동시에 저게 뭔가 하고 벙쪄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저희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달려들면서 저희를 밀치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과 몸이 부딪히면 마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과정 일치 없이 그냥 쓱 하고 관통을 해서 주방 밖으로 허겁지겁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현실 감각을 무디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에게 달려들 때 그 눈빛이 무슨 핏발이 잔뜩 올라와서 흰자위가 있어야 할 부분이 온통 붉은색이었고요. 저는 저것들이 도대체 뭔가 하고 그들이 입에 밀어넣고 있던 반찬들을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단 한 개도 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아침에 해놓은 그 음식들이 그 한겨울에 그렇게 금방 상할 리가 없을 텐데 쉰내가 아주 풀풀 나더라고요. 얼굴이 찡그려질 정도로 거의 썩어가고 있는 그런 냄새 같았죠.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알렸는데 부모님 반응이 영 시큰둥한 게 한겨울에도 음식이 갑자기 상할 때가 있는 거라며 전부 짬 처리를 하셨을 뿐 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근 1년 동안 다시 그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느 날, 그때가 새벽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려서 잠에서 깬 저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까지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그 장소는 주방이었고 그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것들을 동시에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봤었던 건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였는데 그때 주방에 되게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남녀 불문하고 8명 정도가 주방을 아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채로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일주일 굶은 사람들처럼 입에 우겨놓고 있는 그 모습을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넋놓고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배가 찬 건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무슨 맞춰놓은 것처럼 동시에 뒤를 돌아서 저희 가족을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무슨 홀로그램처럼 쓱 하고 사라지기까지, 그와 동시에 온 집안에 풍겨지는 음식물 썩은 내까지 모든 게 다 완벽했던 그날의 새벽은 저희 가족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기 충분했죠.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 살 때 가끔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찬들이 갑자기 상해서 못 먹게 되거나 했던 일이 제법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도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하면서 결국 부모님은 동네의 수소문에서 무속인을 부르게 됐는데요. 무속인이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갑자기 코를 확 틀어막으면서 사람이 못 씻어서 나는 썩은 내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인상을 찡그렸고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화장실 앞에 딸린 쪽방 겸 창고의 문을 확 열어서는 여기가 걔네들이 생전에 쓰던 방이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싫으면 당신네들이 여기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것들은 여기가 자기네가 태어난 곳이고 집이라고 하고 있다. 떠날 생각 추호도 없는데 다만 매년 특정 일마다 제사상을 차려준다면 당신네들에게 가해지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쳐내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무속인이 어이없다고 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였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노비로 태어나서 한평생 노비로 살다가 죽었고 자기네들 제사를 챙겨줄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들 하나하나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애군을 막아주고 기운을 가져다 주겠냐고. 이게 바로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살아생전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한, 자식들을 주인의 의사에 의해 어딘지도 모를 곳에 강제로 보내야 했던 한, 주인네가 망하면서 이곳에 버려져서 한평생 모신 것에 대한 대가를 버림받음으로 매듭 지은 것에 대한 한, 왜 굳이 이 마을에서 한가닥한다는 부잣집들이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옥을 손도 안 대고 방치를 했었는지, 외지인인 저희 가족에게 마을 주민들이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고 이 우리 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도록 놔둔 건지 모든 걸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 무속인이 마지막에 던진 말은 그냥 니네가 나가, 딱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이 잭팟을 터뜨리면서 사실 그 동네에 굳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부모님은 쿨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살게 된 지 약 10년 만에 반강제로 다시 나오게 된 거였죠. 부모님은 그 이후에 그 집을 사유지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 소유권이 저에게 넘어왔고 비교적 최근에 파주에 재개발 붐이 일었을 때 굳이 가지고 있기도 찜찜한 그 부지는 적당한 가격에 업자에게 넘기면서 악연 아닌 악연은 결국 종말을 구하게 됐네요. 안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노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을 것이며 살아생전 무한한 착취의 굴레에서 연명하다가 이리저리 차이기만 했을 것이 분명하고 결국은 한평생 모셨던 주인 일가에게 버림까지 받고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죽어서도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 게 그들의 마지막이니까요. 다만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쳐놓고 적반하장으로 매년 제사상을 바쳐라, 안 그러면 해코지를 하겠다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들은 지금도 다른 건물이 들어선 그 자리에서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귀신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네요. 말씀하셨듯 그들이 노비로 태어나길 원해서 노비로 태어난 게 당연히 아니며 한평생 주인 일가에게 착취만 당하다가 끝내 버림받고 그 자리에 죽어서도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후를 맞았으니까요. 다만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은 피해를 끼쳐놓고 적반하장식으로 제사상을 안 차려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협박을 가했다는 그 부분은 정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던 걸 단 한 번의 혐오감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